세 번째 살인을 저지른 모범수. 예. 모범수인데 세 번째 살인이라고. 세 번째 살인이니까 앞에 두 번은 처벌을 받았었겠죠. 네. 네. 들어보시면 묘합니다. 이게 지난해 벌어진 사건이에요. 지난해 5월에 동해시에서 동거 여성을 아주 잔혹하게 살해했는데요. 흉기로 수십 번을 찔렀고 찌르던 흉기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로 또 찔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재판에 붙여졌고 이제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나왔어요. 네. 항소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 서울지검, 이 서울지법 춘천에서 춘천지법에서 이 2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거 뭐 항소는 기각이다. 네. 1심 무기징역을 유지한다. 네. 이렇게 결정이 났던 겁니다. 네, 잔혹하게 동거녀를 살해한 이 씨.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게 전해지면서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시고 또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씨의 이런 끔찍한 범죄가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네, 세 번째라고 말씀드린 네. 것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네. 2001년에 전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네. 그 당연히 이제 교도소에 갔겠죠. 네. 네. 그 무려 이제 8년형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2009년에 출소를 해요. 네. 4개월 정도 감형을 받고 일찍 출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2009년 같은 해에 베트남으로 떠나요. 그 베트남에서 사는데 거기서 불륜 행각을 저지르던 여성의 어머니를 또 살해해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법원에 섰다가 네. 결국은 이제 중형을 받고 감옥에 갔는데 굉장히 빠르게 감형이 돼서 나온 겁니다. 어허. 국내로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자 국내에서 살인하고 베트남 가서 살인하고 또 거기서 풀려나니까 국내 와서 또 살인하고 지금 계속 여성 살인 세 번째거든요. 왜 이걸 미연에 막지 못했는가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앞서 두 번도 살인 사건인데 네. 그런 중범죄자를 네. 그것도 또 일찍 풀어줘요. 맞아요. 근데 또 네. 나와서 세 번째 살인까지 일으킨 거잖아요. 어떻게 일찍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교도소에서는 또 교도소의 기준이 있는데 네. 수감 생활은 굉장히 모범수였다는 겁니다. 모범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어차피 이제 이 만기 출소 예정인데 한 4개월 전에 국내에서는 모범수임을 감안해서 풀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자 베트남으로 이제 떠나버렸던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이건 굉장히 중형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살인 사건인데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이 사실은 그 여성과 나 사이에는 아이가 있었어요. 네. 거짓말을 꾸며냅니다. 네. 그러면서 베트남 한인 사회의 탄원을 좀 얻어낸다든가 또는 모금을 가석방을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모범수로 복역을 하면서 그 어머니를 내가 살해한 것은 우발적인 일이었습니다. 네. 와. 반성합니다 하면서 상당히 좀 이 사람들을 모으는 이 당시의 한인 사회에서는 네. 깜빡 속아서 아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지원을 한 사례가 있다고 하네요. 예. 이번 판결로 어쨌든지 이제 이 사람이 영구 격리가 됐습니다만 이미 3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3명이 죽은 다음에야 내려진 거잖아요. 근데 네. 요즘에 이렇게 보면 이런 중범죄자에 대한 판결이 네. 뭔가 좀 아쉽고 그래요. 석연치가 너무 않고. 기계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네. 좀 그 사안사안 그 사람의 본성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글쎄 말이에요. 요즘에 보면은 뭐 이게 전주한 사형 구형 됐습니다만 네. 이게 드러나고 나서는 이거 사이코패스 아니야? 막 이러는데 그 당시에는 허술하게 다 방치돼 있었던 거거든요. 최근에 이 스토킹 방지법, 네. 피해자 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좀 강화가 됐으니까 네. 이런 이제 여성 대상 살인들이 많이 줄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범죄자를 너무 관대하게 처벌하고 이러면요. 불안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자, 반려동물 사체 묻으면 불법. 이게 많이 좀 오해하실 수 있어요. 예전에는 네. 그냥 갖다 버리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이 반려동물 양육자 한 10명 중에 4명 이상이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이거 매장하거나 네. 뭐 마당에 있는 집도 있고요. 아니면 야산이나 이런데 혹은 투기하거나 하는 거 아닐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데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 이내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자, 45.2%가 동물사체 매장 또는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인 걸 모르니까 이제 했던 거죠. 이러한 일들을. 그리고 이제 이 반려동물이 죽은 뒤에 사체를 뭐 주거지나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답한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41.3%. 네. 네. 대부분은 이제 뭐 마당이나 산에 묻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외 사체 처리 방법은 뭐가 있냐면 요즘에 많이 생겼습니다만 반려동물 장묘 시설을 이용했다. 30%가 좀 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동물병원에 의뢰해서 이거 사체를 좀 처리해 주세요. 비용을 드리고 이런 경우가 이제 이 19.9%. 네. 그리고 이제 일부는 이것을 이제 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네. 쓰레기로 이제 내놨다라고 하는 이제 답변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답은 뭐냐? 이게 우리가 좀 오늘 잘 아셔야 됩니다. 네.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 네, 잘 하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반대로 잘 몰라서 그냥 사채 매장을 했던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네. 뭐가 그럼 맞는 거예요? 자, 법적으로 맞는 거는요. 현재 이제 현행법에 따르면 이 사체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놓는 건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최근에 그 아시죠? 그 반려동물 임종 지키느라고 휴강한 교수도 있었습니다. 네. 네. 뭐 어쨌든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대단해요.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죽었다고 해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내놓는 건 마음이 좀. 네. 하지만 이것은 이제 합법이다. 어.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동물병원에 처리를 위탁하는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많이 생겨난 이제 이 장묘 이 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을 이제 매장하거나 투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명백한 불법에 해당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거꾸로 생각하셨던 것들을 네. 오늘 바로잡는 기회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소 신고 같은 것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아, 이게 그 이 반려동물 등록법이 있어요. 맞아요. 등록제예요. 네. 그래서 이거 말소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 못 하시는 분이 과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게 이 등록 말소를 안 하셨죠? 했더니 몰라서가 대다수고요. 그다음에 30% 이상은 등록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모르시거나 알면서도 뭐 미루시거나 해서 등록하지 않은 그러한 이제 가정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하와이 굉장히 먼 곳입니다. 배로 가면 3주가 걸려요. 와. 3주. 그래서 1902년 12월 22일 날 한국 사람들이 세관에서 이제 해관에서 출국 심사 거치고 출발을 해요. 제물포항에서 작은 배를 타고 저쪽 그 월미도에 정박 중이던 일본 배에 타요. 일본 배를 이틀 동안 타고 나가사키에 도착을 합니다. 자, 나가사키에서 다시 미국 배, 이 갤리코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하와이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신체 검사를 통해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최종적으로 86명이 호놀룰루 하와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 배고픔에서 벗어나고 또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 하와이행을 택했는데 네. 정말 지상 낙원이 맞았나요? 어땠어요? 지금은 휴양지지만 노동자들에게 하와이는 지옥 같은 곳이었죠. 그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의 삶은 노예에 비유될 정도로 비참했어요. 새벽 4시 반에 사이렌이 울리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먹고 6시부터 노동이 시작되어서 점심시간 30분 빼고 4시 30분까지 하루 10시간을 일했어요. 하는 일은 수수대를 칼로 자르는 건데 수수대가 굉장히 억세서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다고 해요. 허리가 아파서 좀 이렇게 펴려고 하면은 그 이제 감독관이 와가지고 가죽 채찍으로 허리를 때렸다고 해요. 아이고. 자, 그러면서 받는 그 월급은 남자 17달러. 그리고 어린이와 여성들은 하루 50센트. 네, 이런 이 박봉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문제는 더위였어요. 네. 하와이가 굉장히 덥잖아요. 이 하와이의 더운 날씨는 1887년에 미국 공사로 부임하던 박정양이 하와이에 도착해서 쓴 일기가 있어요.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미행일기인데 네네. 자, 거기에 하와이 날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철구 씨, 한번 요 대목 읽어주시겠어요? 네. 12월 20일 오후 9시 혼을루항에 도착해서 정박했다. 이곳은 녹음이 땅을 가리고 연안의 방초가 무성한 것이 우리나라의 6월 날씨와 비슷하다. 날이 몹시 더워서 호적삼을 입어도 땀이 밴다. 12월 20일이니까 겨울이잖아요. 네. 근데 6월 날씨 같다고 했잖아요. 자, 오늘 지금 같았을 거예요. 오늘 하와이 날씨가 26도예요. 그러니까 덥다 이런 생각을 하게 네.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름이 되면 더 더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더위와 싸우면서 힘든 노동을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민을 갑니다. 1차 이민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와이 이민이 1905년까지 한 7,000명 정도.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이 힘든 노동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
일부는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일부는 더 가서 샌프란시스코를 가요. 이러면서 이제 미국 본토 이민이 시작이 되는데 1910년까지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간 사람이 2,000명이 넘습니다. 아하. 그 주로 이제 노동자 이민이니까 성비로 봤을 때는 남자들이 많이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정착하려면 결혼도 하고 뭐 이래야 될 텐데 여성이 없을 텐데. 그렇죠. 네. 남성일 뿐 아니라 다 미혼의 젊은 남성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성비가 한 10배 정도 남성이 많았어요. 게다가 하와이 사람들이 외국인과 결혼을 금지하고 있었고 또 금지하지 않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하와이 여성과 결혼할 생각은 잘 안 했을 것 같죠. 네. 그래서 나온 묘책이 사진 결혼입니다. 사진을 보내요. 네, 사진을 사진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신부를 하와이로 불러들이는 방법이에요. 이래서 하와이에 온 신부를 사진 신부라고 야.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사진 보고 왔는데 네. 만났어요. 이게 아니잖아. 아니지. 속았구나. 그 당시도 뽀샵이 있었습니까? 네, 그런 것도 없고. 자, 그래서 없었을 텐데. 나이 차이가 문제인데 한 15살 정도 아. 차이가 난 이런 부부가 많이 생겼다고 해요.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들은 하와이에서도 그 강연한 생명력, 생활력을 보여줍니다. 네. 이 한국인 노동자가 하와이에 정착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이때 간 한국의 여성들이었어요. 예. 네, 그 대부분의 총각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네. 2세도 태어나면서 가족 중심의 사회로 좀 변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네. 하와이 이주민들이 근데 독립운동에도 참여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와이의 이 독립운동은 아주 유명해요. 1909년부터 1920년까지 독립 자금을 모았는데 그게 무려 300만 달러였어요. 와. 월급 17달러 받는 사람들이 모은 300만 달러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어마어마하네요. 예. 독립군 부대도 만들고 사관학교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본과 싸울 때 여기서 양성된 장교가 가서 싸우게 할 거야. 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3.1운동 일어났을 때에는 부상자, 사망자들을 위한 기부금 1,500달러를 송금을 했고 만주 간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독립군 부대에도 독립 자금을 보냅니다. 야, 대단하네. 네, 해방 후에도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때 간 사람들이 주로 인천 사람들인데 하와이와 인천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열매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인하대학교예요. 아, 그래요? 인하대학교의 인하. 인은 인천, 하는 하와이죠. 그거예요. 네, 바로 인천 하와이 대학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이 첫 하와이 이민이 이루어진 1월 13일이 지금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미국에서 그렇구나.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기념일인데 그 기념일을 정한 것이 바로 이날이에요. 1월 13일. 네. 네. 와, 이나대가 이거는 그런 진짜 몰랐네요. 그 의미로 우리 문화를 아버지 목요거든요. 그래요? 지금까지 모르고 아, 있었어요. 그렇구나. 인천 하와이. 아유, 재밌네. 네. 네.